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한 장 받으셨죠? 자, 오늘 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고 제 이름은 이동희 그럽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010-3564-0283 그럽니다. 이 전화번호를 미리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오로지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 간혹 가다가 토지를 사는 분도 있고 파는 분도 있고 주로 공법에서는 주로 토지를 다루게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갈아타듯이 토지도 필요하면 갈아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 봐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어도 가격 상승할 리가 없다면 팔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많이 해주니까 토지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든 팔든 주변인이 사든 팔든 뭔가 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한번 물어보게 되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100%는 모르지만 100% 알려면 그 지역을 제가 직접 가야 돼요. 갈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상으로 보면 인터넷 지도 보고 판단해 줍니다. 100%는 모르지만 80% 정도는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정하기 전에 전화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나중에 열받는 거고 못 도와줬으니까. 하는 사람도 사고치고 전화하니까 열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자문을 구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는 취지는 거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고 얼굴 보려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굳이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게 되면 제가 수업 중에는 전화를 못 받겠지만 수업하는 과정에 전화 못 받아도 나와가지고 부재 중 전화 있으면 역으로 전화해 줄 테니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가? 부동산 공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이 뭔가? 이거를 제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프린트에 있는 게 하나의 사례예요.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좀 한번 판단해 보고 왜 얘가 시험 범위에 있고 시험 범위에 부동산 공법이 왜 있어야 되고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나중에 합격하고 무슨 현상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오픈하게 되면 직책은 전부 다 똑같이 뭡니까? 소장입니다. 소장. 명함에 전부 다 뭐라 나와요? 소장 누구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합격했다 합시다. 합격해서 사무실 열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자, 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 나와 있듯이 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샤시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샤시 공장을 짓겠다고 괜찮은 땅을 하나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인중개사 과정에 공법 강의도 하고 합격하게 되면 우리가 개업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죠. 실무교육. 실무교육 제가 그 토지 쪽 제가 강의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중개업을 좀 해봤거든요. 땅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갑이 와가지고 샤시 공장을 건축하게 괜찮은 땅이 있으면 하나 찾아달라고요. 그럼 우리는 갑한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볼 거예요? 돈. 처음부터 바로 돈. 그럼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얘기죠. 얼마짜리?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평당 60만 원입니다. 평당 60만 원 정도에 사달라. 두 번째. 면적. 면적은 무슨 면적이요? 공장 짓는 그럼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공장 몇 평 지을려 물어봤더니 50평 지을려 그랬어요. 또요. 공장을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공장을. 위치는 좋아요. 위치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아산입니다. 아산. 이게 아산 배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산 배방. 아산시 배방읍 전체도 괜찮답니다. 네 번째. 뭔가를 물어봐야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산다고? 땅 산다고 땅 산다고. 그럼 그다음 뭘 물어봐야 돼요? 아, 몇 평 살 거냐고 몇 평 살 거냐고. 공장은 몇 평 짓겠다고. 공장 짓는 거 몇 평 짓겠다고요? 50평 짓겠다고. 50평 짓는데 땅은 몇 평 필요한 거 물어봐죠. 땅. 땅이 뭡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 면적은 몇 평 정도요? 그랬더니 대지 면적은 200평 정도입니다. 200평.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모든 질문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찾아야 돼요. 원하는 땅. 그래야 중개 계약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 줄 겁니까? 물어봤더니 2달 준답니다. 2달. 더 이상 필요한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사실 내가 사실 공장을 하지만 그 땅 사가지고 땅값이 좀 떼었으면 좋겠대요. 예, 그런 지역을 사달래요. 그럼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죠. 그것은 내 땅이 떼었으면 쓰겠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찾아내야 되는데 샷식 공장 50평을 짓는데 샷식 공장 50평이 뭔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짓겠다는 샷식 공장 50평이 뭐냐? 그 말은 공장이라는 건축이니까 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에는 몇 가지 있는가? 건축물의 종류에는 크게 28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28가지. 세분하게 되면 우리 1층에 뭐 있습니까? 핸드폰 대리점이 있고 2층에 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 보게 되면 옆집 가면 식당도 있고 저기 뭐가 있습니까? NX는 뭐 하는데요? 가구점입니까? 그게 전부 다 명칭이거든요. 명칭. 이렇게 하면 건물의 명칭에는 몇 가지 있겠어요? 수만 가지 되겠죠. 수만 가지. 수만 가지 되는 걸 비슷비슷한 걸 묶어서 몇 가지라고요? 28가지로 묶어놨어요. 28가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임, 은, 진.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이렇게 건축물에도 뭐가 있다고? 명칭이 있다고. 이 명칭이 수만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학원이 학원. 여기는 학원입니다. 수만 가지인데 수만 가지를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몇 가지라고? 28가지로 묶어놨다고. 비슷한 것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28가지 중에서 샷식 공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찾아야 돼 우리가. 샷식 공장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보세요. 샷식 공장이 샷식 공장 면적은 나중에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500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공장이 돼요. 공장.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이런 건 나중에 공부 다 할 거예요.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도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업.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조업.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 그래요.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이론 실무는? 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면적을 표시할 때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곱미터. 밖에 나가면 500제곱미터 이 말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 그러죠. 평. 500제곱미터가 아니고 500평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혹시 절대농지 들어봤나요? 농지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절대농지 반대말이 뭘까요? 상대농지. 그 농지는 밖에 나가면 무슨 농지요? 절대농지, 상대농지. 수업 시간에는 절대농지라는 말을 안 쓰고 수업 시간에는 뭐라 쓰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을 밖에 나면 뭐라 쓴다? 절대농지. 제곱미터를 밖에 나면 뭐라 쓴다? 평.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이러고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이러고 배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현재 법이래. 현재 법. 이거는 뭘까요? 옛날에는 전부 다 평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지금 계약서에다 평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면 무슨 제재, 이 평이라고 쓰면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10만 원의 과태료요. 평 그러고 쓰면. 근데 옛날에 이러고 썼습니까? 썼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예요? 과거법입니다. 과거법. 옛날 법. 현재 법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 그 생각하면 안 돼. 이론하고 실무는 똑같은 내용인데 옛날에는 이러고 썼는데 지금 어떻게 쓴다고요? 제곱미터라고 쓴다. 옛날에는 절대 농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제곱미터가 평하고 똑같냐? 똑같은 거 알아야 되는 얘기요. 그러면 제곱미터를 빨리 평으로 환산해야 돼. 평으로. 말은 우리가 몇 평 그러지만 계약서는 전부 다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려면 그 프린트 3페이지 봐보세요. 프린트 3페이지 박스 안에 보게 되면 1제곱미터가 몇 평입니까? 0.3025평이죠. 그러면 한 평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3.3058 그러죠. 간단하게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또 곱하기 뭐라고요? 0.3025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평이 된다고. 평이. 지금 저 사람은 몇 평 짓겠다고 공장을 50평을 건축하겠다고 50평을 갖다가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쩐다고요? 3.3058 그러는데 뭐 058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3.3 해도 괜찮아요. 그냥 0.3 그래도 관계없는 거고. 그럼 이거 하게 되면 3.3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3, 5, 15, 3, 5, 15 얼마입니까? 165제곱미터. 저 사람은 165제곱미터에 되는 샤시 공장을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샤시 공장은 얼마를 기준해가지고 500제곱미터를 기준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 500보다 작으면 어디에 해당한다? 이종 근생인 제조. 500보 이상이 되면 그때 뭐 한다? 공장이다 공장. 그러면 먼저 우리는 뭘 알았어요? 갑이 의리하는 샤시 공장 50평은 어디다고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도 어디냐 그러면 제조업소다. 여기까지 해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만 나중에 중개를 하든 뭐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이제 건축물의 종류는 28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라는 건 알았어요. 두 번째 땅입니다. 땅, 토지.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21가지입니다. 땅의 종류는 21가지. 이 땅의 종류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지역. 이걸 모르면 부동산의 부자를 모르는 거예요. 건축물의 종류 28가지를 모르고 토지의 종류 21가지를 모르면 부동산의 부자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종류는 21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땅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이걸 나중에 암기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그러면 책 없지만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도시지역이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런 거 우리나라는 도시지역 그래요.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본 적이 있냐고 없냐고? 있다고. 어디서 봤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멀리 가냐고 앉아있는 여기라고 여기 이런 데가 지금 뭐라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고. 이런 데를 우리나라는 뭐라 한다고? 도시지역이라고 한다고.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구분해요.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일단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개발이 되어 있나요? 보존이 되어 있나요?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위치는 개발이 된 땅입니까? 아니면 보존이 되어 있는 땅입니까? 개발이지. 당연히 건물이 있는데 논밭산 그러면 보존이지만 이거는 건물 아닙니까? 이 땅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현재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땅을 우리나라는 무엇이라고 한다고?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 무슨 개발할 거냐? 무슨 개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일대는 주로 뭐가 개발이 돼 있어요?
상가가 개발되어 있어요? 주택이 개발되어 있어요? 공장이 개발되어 있어요? 상가죠, 상가.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개발을 할 때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할 거냐 해가지고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그러면 주거지역이에요.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상업지역 그래요. 공장 위주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봐요. 이렇게 지금 이게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라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 자 여기 이만큼이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집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먹고 산다는 얘기요. 근데 여기를 도시지역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도시지역의 지적 목적 뭐라고요? 개발. 도시지역이라 이렇게 싹 개발하면 전부 다 싹 개발해서 콘크리트로 싹 덮어버리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시 외곽 때 중간중간에 살 수 있는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녹지 그래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 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위치는 무슨 지역이요? 여기는 상업지역. 이 정도는 안 배워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요, 상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지 그 법에서 어떻게 해놨는가,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 체계적으로 안 배웠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다시 어떻게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해가지고 다시 1종, 2종 두 가지 불려요.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라고 불려요. 세 번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이래서 주거지역이 총 몇 개 나옵니까? 6개. 무슨 얘기냐? 주거지역이 뭐 위주로 개발한다고? 주택 위주로 개발하는데 주택에는 뭐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간단하게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가야 되고 단독은 단독끼리 가야 되고 이 중에서 단독을 지어야 될 땅도 있고 이런 얘기요. 아파트를 지어야 될 땅도 있고 아파트 중에서 저층도 있고 고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쩐다고?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해. 국가가 이렇게 구분해주고 국민들한테 여기에 맞춰서 쓰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네 가지가 있어요.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그리고 일반공업 그리고 준공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이게 총 몇 가지냐 그러면 16가지로 세분한 거예요. 도시지역이 16가지. 두 번째 나오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보전관리지역. 제가 앞에서 쓸 때 지금 도시지역 밑에다 뭘 썼어요? 관리지역 썼죠. 주거지역 밑에다가 상업지역, 그 밑에 공업지역, 그 밑에 녹지지역. 계획관리 밑에다 생산관리, 밑에다 보전관리. 얘들은 밑으로 쓰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여기는 밑으로 안 쓰고 옆으로 쓰죠. 전용주거 1종, 2종. 밑으로 안 쓰고 옆으로.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 얘들은 옆으로 쓰는 거예요. 밑으로 쓰는지 옆으로 쓰는지 이게 시험 문제.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들은 밑으로 쓰고 얘는 옆으로 쓴다. 이렇게 해야 문제 나오면 1초 만에 딱 풀어요. 1초 만에. 나중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걸 배우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문제 나오면 이해해서 풀려면 10분 걸리는데 이거 암기해서 풀면 1초 만에 푼다고. 어차피 암기할 거 아니 처음부터 시험 문제 맞춰서 암기해놓자고. 어차피 이건 암기해야 돼.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그러면 농이 농지입니다. 농지. 림 그러면 산림이요.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할 지역 이게 농림지역이요. 농림.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자연환경.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자연환경 보전적은 들어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요. 이 네모가 지금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 이 네모가 사각이 뭐라고? 우리나라 전국토입니다. 전국토. 전국토를 어떻게 나누느냐? 먼저 크게 네 가지로. 전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쫙 나눠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다. 여기는 무슨 지역이고?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무슨 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네 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을 다시 몇 개로 나눈다고요? 16개로 세분한다고. 관리지역을 몇 개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을 3개로 세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16개, 19개, 21. 이래서 땅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21가지예요. 21가지가. 근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우리 시험 지금 몇 번 봤습니까? 26번 봤죠? 여러분들이 몇 회 시험 준비합니까? 27회 준비하니까 26번 봤는데 얘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10번 나왔어요. 10번. 자주 나온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지 자주. 보통 27번 봤는데 10번 봤으면 간단하게 2.7 받아 한 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문제가 이러고 나옵니다. 잘 보고 지금부터 문제니까 O인가 X인가 대답해봐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한다. 뭘 고민을 해.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줬는데. 아니 그대로 읽어주고 이게 뭐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오음님께습니까? 오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 안 돼요.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와 쉽게. 문제가 무조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12문제는 무조건 쉬워. 12문제는 누구든지 다 맞추려 해가지고. 8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못 맞힌다. 이게 공법이요. 8문제는 어차피 못 맞히는 거. 12문제는 누구든지 다 맞히는 거. 다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 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X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 그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다가 3번은 뭐라고 냈냐 그러면 자 문제. 자연환경 보전적 지적 목적이다. 아닌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해안 보전, 4번 생태계 보전, 5번 토양 보전. 뭐가 없어요? 토양 보전은 없어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 문제는 좀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건데 어려워요. 그러고 내면.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봐야 돼. 써봐야 돼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 26회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시험 문제가 이게 또 나왔어요. 답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자 중개사 시험에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법 있죠? 민법이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2차 과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중개사법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월요일날. 두 번째 공시법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내일 할 거니까. 세법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법은. 그리고 뭐 한답니까? 공법 이러고 있는데 이 지금 이 개론이 그냥 개론이 아니고 무슨 개론이요? 부동산학 개론이요.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얘는 학문이 학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법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개론에는 원론 개론에는 모든 현상이 다 들어간 게 얘가.
그러니까 이 개론에는 여기 있는 것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다 들어가요. 개론은.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학개론 교수가 설명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이 있는데 자기 거 하기도 벅찬데.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배우세요. 배웠죠? 이러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고? 건물의 종류하고 뭐를? 땅 종류를 알아야 부동산을 시작을 한다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니까? 공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런 것은 공법 시간에 알아서 배우세요. 나는 개론이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설명해야 안 해요? 해요.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딱 해가지고 나는 올해 1차만 준비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2차는 안 듣고 1차만 합니까? 1차만 준비하는 분들이 2차 수업을 들어야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 이 정도 수지면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있죠? 뭐 첫 글자 따가지고 도, 관, 농, 자, 주, 상, 공, 노 이런 게 뭔데? 용도적인데 이게 우리가 공법에서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줄 몰라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얘는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서 기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생기초에 생기초 이 정도면 이게 공법 완전 생기초인데 아는 사람들이 기초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초냐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 나면 못 맞죠. 올해 여기에서 개론에서 무슨 문제 나왔냐 그러면 틀린 것은 해가지고 5번 얘가 안 났어요. 얘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넣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옵니까 X입니까? X. 왜 X입니까? 얘가 뭐고 여기가 뭐라고? 도시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안쪽이 아니고 도시지역 밖에서 그러니까 왜 도시지역 아니다 이런 말을 썼냐 이래서 X 얘기인데 1차만 준비한 사람이 R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더라도 1, 2월 강의는 1월하고 2월 강의 지금이 11, 12잖아요. 11, 12, 1, 2 여기까지는 1, 2차를 다 들어줘야 돼 그 사람. 그러면 1월, 2월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공법에서 조금 나올 때는 2문제 많이 나올 때는 7문제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나중에 1차만 준비한 사람은 여기 안 오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일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1차만 준비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 2월 달까지는 어쩌라고? 다 들으라고. 그래야 몇 문제를 거저 얻어요. 거저. 완전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1, 2월까지 반드시 수업을 동시에 같이 들어야 됩니다. 1차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몇 가지요? 21가지. 그럼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숙제니까 반드시 써서 암기해야 돼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지만 저는 숙제를 은근히 많이 내죠. 첫 번째 숙제가 용도, 지역 이거 몇 개요? 21. 쓸 때는 뭐라 쓴다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밑으로 써야지 내 맘이야. 옆으로 쓰려면 쓰지 말아요. 그 시간 낭비니까. 제가 쓰는 거하고 똑같이 써가지고 요즘은 원체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거 써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른 데서는 그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찰칵 찍어놓고 언제 따라 쓰고 있겠어 바쁜데 폰으로 찍어놓고 집에 가서 쓰더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땅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1.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샤시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21 땅에다가 샤시 공장이 다 지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샤시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어요. 그 땅을 찾아야 돼요. 어떤 땅에다가 샤시 공장 지을 수 있냐? 제가 먼저 찾아놨어요. 찾아놨더니 얘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리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여기서만 가능해요.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 샤시 공장 허가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샤시 공장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줄 거는 여기서만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은 여기는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 이 땅 한 평당 50만 원 갑니까? 더 갑니까? 얼마 갑니까? 천만 원 갑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땅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땅이 6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평당 얼마 산다고? 60만 원에. 그럼 이런 데 있는 땅 쳐다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땅값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럼 어디라고요? 생산녹지. 결론은 남는 게 뭐 남았어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3개 지역에서만 찾아라. 3개 지역에서만 찾아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압축한 거예요. 3개 지역에서 찾는다는 거 압축해 놓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렇게 봐봐요. 자 갑이라 갑. 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 땅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국가에서 뭐라 그런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뭐라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쓰되 잘 쓰세요. 농사를 짓든 건물 짓다 해도 네 마음대로 하되 그 대신 어쩐다? 잘 쓰라. 그러면 갑이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겠습니다. 건물. 건축한다 그러면 이 땅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다 그러면 몇 평을 짓겠습니까? 10평을 지을까요? 10평 짓고 90평 공간 놔둘까요? 아니면 100평을 다 지을까요? 100평.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가에서 예, 네 마음대로 쓰라. 네 마음대로 쓰되 근데 어쩌라고? 잘 쓰라. 그러면 내 생각에서 나는 몇 평 지어가지고 100평 다 지어가지고 잘 쓴다니까 내 생각에서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평 짓겠어요? 그래도 100평 짓겠지. 그럼 얘는 몇 평 짓겠어요? 100평 짓겠지. 얘는 몇 평 짓겠어요? 100평 짓겠지. 이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겠는지 생각해봐요. 국가에서 규제를 안 하면 무슨 현상이 나오겠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생 가도 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 불나면 어때요? 홀라당 다 태우죠. 도시가 통째로 다 탄다고. 한번 태울 때는 다 태워야 됩니까? 콜라드도 네 것만 태워야지 남의 걸 태우냐고. 이래서 토지 이용을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서는 내 땅이니까 나는 잘 쓴 것 같지만 내가 내 땅에다 이러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옆에 토지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 내 것만 생각하지 내 것만. 근데 국가는 어쩐다고? 전체를 다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합니다. 뭐라고? 이 토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 여기다 건물은 몇 평까지만 짓는다? 40평까지만 짓는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줘야 돼요. 40평까지만 짓는다. 지금 이 100이 뭐라고요? 땅. 땅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땅 그래요. 수업 시간에는 땅이라는 말 안 쓰고 두 가지요. 건물을 짓는 땅이냐 안 짓는 땅이냐. 건물을 짓는 땅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지라고 해요. 대지. 건물을 안 짓는 땅은 뭐라 그래요? 토지. 얘는 지금 뭐 했다고? 건물 지니까 뭐라고? 대지. 대지 면적이 몇 평이고? 100평이고 그 위에 있는 이거는 뭐라고요? 건물 면적.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 면적이요. 건축 면적이 몇 평이다? 40평이다.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이 땅은 얼마까지만 지으라고? 40평까지만 지으라. 결론적으로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만 짓는다? 40%까지만 짓는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건폐율 그래요. 건폐율.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 문제.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이 뭡니까? 그러면 이러고 말해야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폐율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몇 프로만 지었는데 40%만 지었는데 자 40% 지은다 그러면 자 100제곱미터 되는 땅에다가 허가 신청하면 얼마까지만 허가 나온다고? 40까지만 나오는데 허가는 40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야. 왜 내가 바본가 40 짓게? 이러고 80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40 허가 받아가지고 실제 80을 지어놨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부시하지. 뭐 이렇게 생각, 부시하지. 그럼 뭐라 하겠어요? 너 허가 취소해, 허가 취소. 허가 취소시키고 어쩐다고? 원상 회복 명령. 허가 취소, 원상 회복 명령.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벌금 내고. 벌금 내고, 그래도 얘가 철거 안 해요. 예? 강제 철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만큼 어째요? 더 지었죠. 얘가 뭡니까? 위법행위죠. 위법행위. 이랬을 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라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그러면 위법행위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다? 허가 취소한다. 허가 취소하면 만약에 갑이다. 갑이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니 허가가 취소되고 싹 철거해라 그러면 얘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죠. 지금 피해를 보죠. 그때는 먼저 허가 취소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 너 왜 80을 지었는가? 나와서 변명해라. 변명할 기회를 줘. 변명할 기회를 줘가지고 그 변명이 타당하다 그러면 정상전자하는 거고 타당 세웠으면 정상전자 안 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라. 그러니까 얘가 원상 회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친구 말했듯이 어쩐다? 강제 철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네 철거해 안 해? 내가 대신한다. 대신 철거한다 해가지고 대집행일이 들어가요. 대집행. 대신 철거해주고 원상복귀 쫙 해주고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갔다? 700만 원 들어갔다. 700만 원 내놔. 안 내면 어쩐다고? 강제 징수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 토지 뭐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여가지고 700 내가 갖고 나머지 주면 그만이요.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냐? 자, 이거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세요. 이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러면 그러면 싫으면 말아 싫으면 말고 그 대신 너 원상복귀 할 때까지 돈 내라. 철거하고 이행할 때까지 돈 낸다. 이게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돈 내면서 계속 쓰는 사람도 있고 봐봐요. 이행강제금이 1년에 얼마 나와요? 50원 나와요. 내가 이만큼 더 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 벌어요? 20원 벌어요. 철거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철거 안 하고 쓰는 게 맞겠어요? 1년에 돈 내는 게 50원 내고 1년에 얼마 번다고? 20원 번다고. 철거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1년에 50원 내는데 이거 1년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2,000원 벌어요. 철거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50원 내면서 쓰는 것이지.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하게 되면 종종 이 이행강제금 쪽지를 들고 찾아온다니까. 사장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야 벌금이. 이걸 들고 와서 물어보게 되면 그거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철거 안 하면 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돈 나와요.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럼 그분이 큰일 났네 철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요 철거하지 말고 거기서 판단해요 판단. 그랬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월세 얼마 받아요? 1년에 얼마 벌어요? 2천만 원 받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얼마 나온가 계산해야 돼 계산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니까 계산해가지고 1년에 얼마 낸다? 예를 들어서 한 500원 낸다. 사장님 이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00원 내면서 불법으로 2천원 벌 겁니까? 그래도 1,500원 남잖아요. 아니면 떳떳하게 철거하고 없을 겁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방법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역시 자격증 있으니까 다른 해가지고 믿고 와서 물건을 맡기는 것이지. 들고 와서 야 이건 날라왔는데 무슨 얘기요?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쫙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 자기 땅이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제했어요. 100평에다 얼마 진다? 40평. 이걸 보면 한다? 건폐율.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세 번째. 자, 저 사람이 건축하는 땅 뭐라고요? 대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면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하면 무슨 면적이 나오냐? 건축 면적이 나와요. 자, 저 갑은 아까 몇 평, 땅 몇 평 산다고요? 200평.
건물 몇 평 짓는다고요? 50평. 이 해석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줘.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그러면 건폐율 몇 자리를 찾아야 돼요? 건폐율 몇 프로? 100%면 건폐율 100이면 여기다 200평까지 짓잖아요. 50평 이상만 지으면 돼요. 아니 뭐 어려워요. 이항해서 나누면 그만이지. 40% 2, 4 그러니까 나누고는 이제 나누기 안 됩니까 이거? 아 여기다 50 나누기 200 해버릴까 그러면 얼마 나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40% 그러지 말고 몇 프로 이상 그래야지 몇 프로 이하가 어디 있냐고. 간단하게 여기다 10%다 그러면 몇 평 짓는 거요? 20평. 20% 몇 평 져요? 40평. 30% 몇 평 져요? 60평. 몇 프로 나야 돼 그러면? 무슨 30% 무슨 아니 세상에 나누기도 못하네 여기는. 응? 50평을 지려면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돼야 되냐고. 몇 프로 이상. 최소 25% 이상 되는 땅을 찾으라 지금 얘기 아닙니까? 이런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토지 하나하나에다가 이미 다 정해놨다고. 너는 몇 프로까지 한다? 50%. 얘 50%, 60%, 60%, 50%. 여기는 70%, 90, 80, 80, 70, 70, 70, 70, 20, 20, 20, 40, 20, 20, 20, 20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지금 쓴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네, 건폐율. 이게 건폐율. 건폐율 얘는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매년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물어봐서 출제인한테 왜 안 냈습니까? 뭐란 줄 아세요? 내년에도 시험 본다, 내년에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하는 시간은 몇 초 줍니까? 5초요, 5초. 5초면 누구든지 암기요. 나중에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들을 한다 그러면 5초만 암기한다고. 일단은 집에 가서 뭐 먼저 하라고요? 용도적, 이 용도적 21 먼저 암기하라고. 그거 암기야 이게 들어가니까. 자, 건폐율 얼마 이상 찾으라고요?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인데 얘는 지금 몇 밖에 안 돼요? 20. 안 되죠, 이 땅. 이 땅도 안 되죠. 결론 뭐 남았네? 얘 남았네. 계획관리. 결론적으로는 계획관리적 안에 있는 땅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접근했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접근하냐면 이게 계획관리적입니다. 계획관리적 안에 있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이론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 근데 밖에 나가서 현장을 안 뛰게 되면 실무를 모를 거 아니에요, 실무를.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현장을 뛰어서 실무도 익히자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중개도 잠깐 해봤다고. 많이는 안 해봤지만 좀 해봤거든요. 근데 중개를 잠깐 했는데 제가 원래 어디서 했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분위기가 좋은데 세종시 아닙니까? 세종시. 세종시에서 중개를 하는데 제가 천안수도 강의를 좀 오래 했고 제가 여기 원주 제일 처음에 올 때 언제 왔냐 그러면 13회 때? 서울, 어떻게 알아요? 서울고시? 저쪽에 있는 거? 그럼 지금은 시력이 좋아졌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세종시에 중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도 합격해가지고 개업할 거 아닙니까? 개업하면 제가 그 중에 많이는 못 따지만 한 집은 닦아요. 한 집은 누군가 개업해서 초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개업한 한 집은 딱 찾아가요. 한 집 찾아가가지고 중개업할 때 필요한 책이 있어요. 필요한 책. 그 책을 갖다 시중에 파는 것이 아니까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딱 그 집 한 집만 가서 만들어줘. 한 집만 가서 만들어주면 나머지 집은 전부 다 좀 복사하면 되지 복사. 제본 뜨면 되니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 있다가 아산에서 저랑 나이 똑같은 이분 여자분입니다. 개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업하니까 가봤죠. 가봤는데 이 사무실이 생각외로 커요. 책상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구누구 근무하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근무한대요. 근데 책상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쌤 있잖아, 나는 나중에 땅도 하고 공장도 하고 상가도 하고 다 할 거야. 지금은 뭐 하는데? 원룸. 왜 지금 원룸 하냐? 신랑이 뭐 하는가? 신랑이 원룸 관리해요. 원룸 관리하는데 원룸을 갖다 이 친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원룸 관리하는데 70동 이상, 기본적으로 70동 이상을 잡아놓으니까 원룸 한 동에 못해도 방이 한 15개 나오거든요. 70동이면 몇 개입니까 이게? 우리는 거박이만 하면 안 돼. 거박이만 하면은 1050개. 1050개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10% 20%는 공실이 있다고 공실. 그러면 이게 만약 이게 1050개다 그러면 10%만 해도 몇 개라고요? 105개. 105개가 항상 공실로 나온다고. 그럼 105개는 어찌해야 돼요? 인근의 중개사무소 계속 갖다 줘야 돼요. 방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맡아서 관리하니까 이 친구가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계속 중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여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거를 내가 할게 내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2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2년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중개사무소가 이래서 오픈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원룸 하는데 왜 원룸 하는데 물건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요. 물건이. 그러면서 뭐도 할 거라고 나는 욕심 많아가지고 땅도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상가도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공장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네 땅 할 줄 아냐? 물어봤어요. 땅 중개할 줄 아냐고. 모르는데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쌤이 좀 와서 알려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세종시 바로 옆에가 아산시니까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책상도 많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그럴까? 근데 내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딱 3개월 동안만 알려줄 테니까 3개월 동안만 알아서 배우라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한 달만 돼도 눈치 빠른 사람은 다 한 달만 되더라도 계속 물건 가지고 뭐 임장 다니고 분석하게 되면 근데 주로 이제 자기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딱 3달만 봐줄 테니까 너 3달 동안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3달 그래서 제가 그때는 3일은 강의하고 3일은 여기에서 저도 실무하고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땅 나오면 받으나 그 다음 내가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왔다 가니까 그때 이 친구랑 같이 공부했던 연세가 더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오픈한다니까 그 사무실 왔어요. 사무실 와서 보고 어라 책상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5개나 있는데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내 책상이고 이거는 쌤이 올까 교수님이 올까 그랬더니 누구 교수 그랬더니 제 이름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나도 와야지 해가지고 그분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책을 뭐라 할까 직책을.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은 직책을 뭐라 할래? 뭐를 했으면 쓰겠까? 근데 중개하면서 교수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거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직책을 뭐라고 봤냐? 소장 봤어요. 그럼 교수님이 소장이라 니는 뭐 할래? 자기는 대표한대 대표. 그래서 저는 지가 주인이니까 저는 뭐하고 대표하고 저는 뭐하고 소장하고 그 밑에 이제 엄분이 있죠. 이분 연세가 많은 분인데 띠동갑 나는데 이 남자분 이분은 그러면 직책을 뭐라 할까? 이사지. 뻔해요. 남자든 전부 다 이사고 여자는 전부 다 실장이니까. 중개사무소는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남자는 이사 아니면 부장이에요. 이사 아니면 부장. 여자는 전부 다 실장이고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같이 그러면 우리 대표는 뭐 하고 원룸하고 우리는 뭐 한다? 땅 한다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세종시 손님이 오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나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 일 보고 있으세요. 세종시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이사님이 저 물건을 받아놨어요. 저 물건을. 그래서 저 물건을 갖다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 없을 때 내가 저 물건 받아놨는데 이 땅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분이 뭐 한대요? 샤시 공장 한마디 했죠. 앞으로 이사님은 그 사람들은 건축법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공부를 해요. 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분이 샤시 공장 짓는다 해가지고 이사님도 따라서 샤시 공장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사실 공장이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아야지. 저거는 뭐가 아니요? 공장이 아니요, 공장이. 공장이 아니고 뭐라니까? 이종 근생 중에서 얘는 제조업이랑 제조. 공장하고는 완전 달라 이것은. 저 사람은 공장이지 우리는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교수님 그럼 이종 근생 제조업인데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찾아요? 이거 설명해줘야죠. 이렇게 찾아낸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기에 맞는 이 두 가지 조건 뭐라고? 대지 면적을 보고 뭐를 보고 건축 면적을 보고 이걸 가지고 뭐를 빼라? 거음표를 빼라. 거음표를 맞는 직을 또 찾아내는 얘기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 왔다고요? 계획 관리까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계획 관리적 왔어요. 계획 관리적 안에 있는 토지를 찾는데 어떤 토지를 찾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시 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